사랑하는 아들 재훈아,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 찾아갔듯이 엄마는 아들이라는 별 따라 예수님 만나는구나. 엄마의 인생 나침판이 되어준 너 사무치게 보고 싶다. 준혜야, 심장이 떨리듯 난 아직도 구름에 널 부르고 있어. 그냥 편히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 곁에서 기타를 쳐준 만큼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호연아, 6년이란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 없단다.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엄마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사랑해, 호연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태범아, 엄마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넌 여전히 18 교복을 입은 소녀에 머물러 있구나. 태범아, 대준 게 많아. 미안해. 다음 생에도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 사랑한다.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하면 노란 개나리와 함께 떠오르는 게 노란 리본입니다. 그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걸어왔던 1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라는 비극적 참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시민들은 해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파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이 모여 올해 10년이 됩니다. 10주기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해외연대 유정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과 상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며 마음을 추스립니다. 오늘 추모식은 묵념, 추모식 낭독, 동영상 상영,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 흔적 상영에 이어 고 이창현 엄마 최순아님과 고 신호성 엄마 정무자님과의 간담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라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을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다음은 4.16 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의 추모 및 연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10주기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다시 행동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나고야에서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일본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으로 감상하고 난 후에 연극 일부를 참가자들이 직접 재현하는 행사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진실희망연대에서는 세월호 10주기 추모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통기타와 해금, 탈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추모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경빈 어머니와 수연 아버지를 모시고 간담회를 가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시찬 아빠, 창현 엄마, 예은 엄마를 모시고 간담회를 가집니다. 미국 LA에서는 세월에 울림 LA 합창단 음악회, 세월호 참사 10주기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세 가지 안부 상영회,
세월호 전시회를 합니다. 시애틀에서는 4월 14일 추모 문화제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4월 14일 링컨 메모리얼에서 함께 걷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4월 18일 기억과 대화, 그레이존 영화 상영회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4월 20일 홍순관의 깊은 인생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콘서트가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4.16 해외연대는 2020년에 국회의원 156명의 동의를 얻어냈던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에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책임져라 국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 함께 노래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고 너희들 사진을 봐도 보고 싶다. 해놓은 것도 없이 너희를 보고만 싶어하는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남은 시간은 달려가.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내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는 바. 그리움들이 얼마나 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봄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이렇게 1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서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공감 임나미님의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행복한 포구에서 너의 노란 날개 위로 별빛이 내려앉고 온종일 파도에 시달린 갯벌에는 뒤얽힌 삶의 흔적, 너를 향한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10년을 하루같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간절한 외침은 하늘에 닿았을까. 그날의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는데 너는 그곳에서 평안하였느냐. 사그라져가는 진실의 마지막 불꽃은 차디찬 바다 한 줌 텅 빈 가슴에 퍼올리고는 얼굴을 묻고 통곡하였다. 너를 기다리던 그 포구에서, 그 바다에서 10년을 하루같이 너를 그리워하였다. 네, 임나미님의 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영화 흔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영화 상영 중에는 좋은 음질과 화질을 위해 마이크와 카메라를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0분 동안의 영화 상영 이후에는 창현 어머니와 호성 어머니를 모시고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흔적 잘 보셨습니까? 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 봤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잘이라는 그 단어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오늘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흔적 영화에 나오셨던 창현 엄마 최순아님, 그리고 호성이 어머니 정 부자님을 모시고 함께 간담회를 나눌 4.16 해외연대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일단 창현이 어머니 먼저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네, 어머니 들어오셨으면 우리 음소거 한번 해제 주실까요? 그리고 호성이 어머니 들어오셨나요? 정 부자님? 네, 들어오셨으면 음소거 한번 해줘 보실까요? 네,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현이 혹시, 엄마입니다. 네, 호성이 어머님도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흔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영화 프로젝트 세 가지 안부라는 그 프로젝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드라이브 97, 또 그레이존, 흔적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영화가 이번에 만들어졌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흔적이라는 영화를 함께 공동체 상영하였습니다. 드라이브 97은 잠깐 그 영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이브 97은 28이 된 친구들이 18살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가는, 그들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이고요. 그레이존이라는 영화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장들을 경험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나머지 하나 흔적은 오늘 보신 것처럼 두 어머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요. 나머지 두 영화도 함께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흔적이란 영화를 가지고 우리 창현이 어머님과 호성이 어머님과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저 질문이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오늘 간담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현이 어머니 들어와 계신데요, 어머니.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10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그냥 감사하고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들끼리만 있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싸우면서 보내지 못했을 건데,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잘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현재는 진실을, 아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잃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싸웠던 그 싸움은 계속될 거고, 정부를 향한 요구도 계속될 건데, 좀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나서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진실을 향한 이 길을 만들어내고 박간에서 계속 가게 될 거니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건강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직접 뵙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줌으로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시다고 하니 믿고, 네, 앞으로도 함께 쭉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성이 어머니 혹시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네, 우리 화면에 어머니 얼굴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으면 일단 창현이 어머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현이라는 이름은 우리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의미가 아, 있나요? 네, 당연히 누나는 시온이인데 제가 교회만 너무 열심히 다녀서 성경상에서 이름을 결혼하기도 전부터 그 이름을 생각해 놨어가지고,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시온이라고 지었고, 창현이 태어날 때는 아빠가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자는 한자로 이렇게 나를자가 2개 있는 거고, 현자는 어질현인가? 그런데 그 의미를 저도 막 사전에서 창현이가 가고 난 뒤에 온갖 것들을 다 찾게 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빛나는 별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찾으면서 찾고 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별이 된 아이들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아빠가 지었어요. 네. 엄청나게 빛나는 별. 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네. 한자에. 네. 그렇군요. 창현이가 있는 동안 어머님의 잔소리가 지금 저희가 그 다큐를 봐도 알겠지만
엄청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저희들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왠지 그 기준이 사실 그 아이들의 어떤 올바르게 가는 길의 기준이 엄마의 기준이잖아요. 아이들의 기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준에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창현이한테 했었던 잔소리 중에, 어,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잔소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잔소리 중에 잔소리가 있을까요? 잔소리 오브 잔소리? 어, 그렇게 일상을 잘 창현이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 해라.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잊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잔소리였을 건데 제가 한 잔소리 때문에 되게 크게 얘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 친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친구랑 뭐 담배 피고 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친구들이랑 왜 어울리냐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한다고 내 친구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사과하라고 엄청 크게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해들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엄마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자기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사과하라고 막 대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네, 그래서, 친구들이 예, 창현이한테는 제일 소중했던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는 하셨어요? 사과를 네,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진심은 아니었고 너무 마음에서 크게 우러나지 요구하니까. 않는. 네. 혹시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늘 저희가 다큐에서 봤던 영상을 찍어줬던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그쵸? 음, 인표라는 친구인데, 음, 네, 같이 어울렸던 친구. 그러니까 음, 인표를 두고 제가, 어, 그렇게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그러진 않았고, 다른 친구였는데, 아무튼 같이 노는 친구들은 맞았어요. 인표가. 그렇게 네. 영상을 찍어주고. 좋은 친구였네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 좋은 보니, 친구들이었다고요. 예. 네. 그렇게, 어쨌든 우리 창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남겨주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참으로 좋은 친구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 사랑의 나눔터라는 그 잠깐 아까 음, 다큐에서 보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방송이었을까요? 아,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극동방송 2013년에 아, 제가 그거를 했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는데,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쵸? 아마 그랬나 봐요. 네, 네. 그랬나 봐요. 엽서로 했던 것 같아요. 엽서로 했는데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연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내고 그게 또 채택이 돼서 연결이 되고. 네. 네, 근데 그 사연에서도, 사춘기인 아들과 힘들어요라는 사연이었어요. 네. 네. 중3 때 네. 보냈나 네. 봐요. 네. 요즘엔 중2병이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음, 중3 때. 네. 그래서 그 방송이 혹시 나간 거를 창현이가 알고 있었나요? 몰랐을 거예요. 아, 아, 만약에 얘기를, 알았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상현이가요? 네. 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이 사진 찍는 거, 아무튼 친구들이랑 하는 거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사진 찍는 거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음, 같이 지네끼리 자유롭게 어른들 없는 곳에서 노는 것이 음, 얘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서 창현이 가고 난 다음에 아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는 실컷 놀게 해서 아마 후회는 없을 거다. 너무 노는데, 어, 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뭐, 놀아도 또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창현이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 예, 아버님 예, 생각하시기에는 실컷 놀다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뭐, 놀아도, 네, 더 놀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머니 예전에, 삭발 하신 적 있으셨어요. 네. 네. 그때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
물론 어떤 마음이셨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좀 송구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때 아마 엄마 아빠 앞에서 한 60여 명? 제가 15년, 그러니까 특조위가 출범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잘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행령을 내용을 바꾸는 시행령으로 모법인 특별법을 이렇게 조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었는데,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여서 그냥 어떤 그 이상의 수단이 있었다면 그것도 했을 건데 뭐 별 의미는 크게 저한테 의미는 두지 않았고 그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네. 그때 모습 참 저희 모두 가슴 아프게 봤었던 것 같아요. 단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네,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지켜봤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제가 거기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나고야에 계신 김영아님께서 창현이가 좋아했던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 색깔, 뭐 운동,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창현이는 어떤 것들을 좋아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친구들 제일 좋아했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친구들을 훨씬 가족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랑 많이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건 친구들이었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밤새 노는 거, 어디 막 친구들끼리 가서 집을 떠나서 노는 것들, 그런 시간을 제일 좋아했고, 라면 먹는 것은 라면 끓여 먹는 거, 컵라면도 좋아하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다음에 물을 집에서는 제가 항상 끓여서 줬어요. 네. 엄마가 끓여준 집에서 먹는 물이 제일 맛있다. 항상 냉장고 열면서 뿌듯해, 물 마시면서 시원해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 어, 먹는 것들 다 좋아했죠. 친구들이랑 콩나물국밥집 가서 지네끼리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튼 놀고, 먹고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생활이 되게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억압을 하고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게 학교였고, 집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창현이가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현이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애틀란타 세사모에서 보내오신 질문인데요. 10년 동안 싸워오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10년 동안 싸워오시면서 그 다음에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흔적에 나오셨는데 흔적 영화는 어떠셨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보셨을 때 마음에 드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세월호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 가장 가슴에 남는 기억은 그 세월호가 3년 만에 2017년 3월에 인양되었을 때 그때 충격이 엄청났었어요. 네. 보신항으로 가서 저 멀리서부터 신항을 향해서 그 바지선이 아니고 앞에서 예인선이 끌고 오는 세월호를 보는데 엄청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아,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애들은 다 어디다 버리고 이렇게 병든 몸으로 넘어갔냐. 그러면서 엄마들이 전부 다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가장 크게 가슴에 남아있고, 10년 동안 달라진 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그냥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 아이들 키우는 일에 매진하다가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는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온 거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묻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10년을 보냈는데, 그런 10년이 저도 많이, 그러니까 겉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내면적으로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어, 참사 전까지는 거의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따르면 잘 살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며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흔적 이게 자신이 없었는데 영화를 어쨌든 흔적이라는 영화를 가족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유류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어느 가정은 이 영화를 받아들여서 찍어야 되는데 대상들을 찾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감독님들이 누군가 어떤 가정에 온전히 다 깊숙이 들어가서 삶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남은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을 찾기가 힘들어 했는데, 저는 해야 한다면 나는 하겠다.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것, 어떤 모습이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고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꾸밈없이 다큐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이 일을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고, 네, 영화 중에 창현이 영상이 많이 나와서 저는 참 좋아요. 네, 창현이 영상을 찍어준 인표가 너무너무 고맙고, 친구들이 어쨌든 창현이한테 행복한 시간을 남겨줬잖아요. 창현이한테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준 친구들이 고맙고, 그래서 그 흔적으로 저는 나머지 삶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마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없지 않으셨을까?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만 10년 동안 해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사실, 많이 아프네요. 그 인표라는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생존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있죠. 친구들이 네, 네. 찾아오거나 혹시 와서 음, 창현이의 이야기를 함께 엄마와 나누거나 그런 적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15일 날 떠났잖아요. 15일 날 배 안에서 찍은 그 4명의 사진이 있어요. 창현이랑 같이 배 안에서 밤에 찍은 사진인데, 그중에 한 친구는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친구는 지금도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어, 이 친구가 많이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얘도 아픈 것 같아요. 군대도 갔었는데 의가 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다 채우지 못하고
교대를 하고, 그러니까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 선우라는 친구인데, 이게 저한테 상태가 괜찮을 때는, 먼저 좀 괜찮을 때는 연락해서, 어, 아들 역할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어버이날 꽃 사들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연락을 못한 지가 코로나 이후에 못 본 것 같아요. 코로나 중에 한 번 보고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남아 되신 유가족분들뿐 아니라 그 생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의 무게는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경험하지 않은 저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트라우마의 무게는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네, 빨리 좋은 영향을 받아서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현이가 지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또 합창도 하시고, 네, 각 지역마다 또 그 필요로 하는 곳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곳은 또 다 다니시고, 제가 알기로도 정말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만큼의 지금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고 계시는데, 우리 창현이가 엄마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헤어지는 고2 때 헤어졌을 때 거의 애랑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러니까 일단 잔소리로 알아듣고 엄마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 누나를 통해서 겨우겨우 필요한 정보들을 얻었었고, 근데 마지막 기억이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는 날 15일 날 아침인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되게 괜찮았어요. 그 전날 얘가 밤늦게 그 12시 넘어서 수학여행 짐 싸면서 친구한테 옷 빌리러 간다고 해서 막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학교 보내는데, 보낼 때 괜찮았거든요. 그냥 컨디션이 괜찮았고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근데 15일 날 수업 끝나고 이제 인천으로 가서 버스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였는데, 버스 타러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버스 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있는 캐리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캐리어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캐리어로 바꾸라고 그냥 책가방에 싸갖고 갔었는데, 그래서 캐리어 갖다 주러 가서 아이 한번 보고,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때 헤어질 때 모습은 괜찮았어서, 글쎄요, 승현이가 뭐라고 할지, 어, 엄마 몸 챙겨가면서 딸아이가 저한테 하는 잔소리는, 왜 엄마만 이러냐고. 얘는 저밖에 안 보니까. 아, 제발 좀 딴 사람한테 키라고. 왜 엄마만 하냐고. 못하겠다고 하라고. 이런 말을 자주 잔소리 하거든요.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얘도 엄마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엄마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쵸? 네, 그러게요. 장현이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들이 요즘에 지금 현재 창현의 엄마의 맞아요, 모습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창현이가 우리 엄마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창현이 어머님은 정말 전사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 대단한데? 우리 엄마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미시간의 새사무에서 활동하시는 송민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창현이 미소가 참 상큼하고 이쁩니다. 창현이 생일이 9월 20일인가요? 네, 네. 9월 20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송민영님의 아이 생일과 같은가 봐요. 9월 아, 20일.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늘 그 생일 때 함께 창현이를 음, 기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창현이 생일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창현이 생일 어떻게 보내고 네. 계세요? 생일날 가족이 모이죠. 네, 크게는 생일 그냥 케이크 자르고 어, 맛있는 거 사서 가족끼리 먹고 그 정도로 하고 음,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상인이 생일을 크게 성대하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래서 앞으로 올해 생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종이한테 요리 하나 시키고 아빠한테도 하나 시키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해서 어, 상현이한테 상현이 생일을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네. 네. 초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그대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상상이 안 네. 돼요. 그냥. 항상 18. 네. 네. 어, 어머님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시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많이 편찮으신지 아니면 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십니다. 잠이 좀 어려워서, 음, 그러니까 불면증 처방 음, 받아서 수면제 복용하고 음, 있어요. 근데 이 음,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한 음, 1년 된 것 같아요.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잠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한 달, 2달치 수면제 처방받아서 어, 음, 잠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예,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약을 먹으면 약간 잠에 도움은 되는데, 음, 그 기억력이나 뇌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하면서도 약하게 처방받아서 음. 수면제를 먹고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요 근래 생긴 불면증인가요, 혹시? 아니죠. 길었죠. 계속, 버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함께 네 네,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동안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그 상담 치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계속 혹시 그 유가족분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음, 누가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알려질 수 없는 정보여서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주면 안 되고 음. 어느 현재도 진행이 분이 되고 있는. 네, 치료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오렌지 카운티의 김민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흔적 다큐에 보면 우리 창현이와의 갈등 영상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뭐 뭐랄까 한국에서 그냥 보통 말하는 어떤 뭐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거나 네.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네. 그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담아내는 데에 혹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가 어렵진 않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남겨서 좋았어요. 화질이 음, 거의 대부분 밤에 찍은 거라 지네끼리 노는 거
좋진 않은데 네, 남아 있어서 남겨줘서 좋죠.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 어떤 영상 하나라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영상들이, 어, 뭐,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집 안의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대답은 절대 갈등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인 것 네, 그 대답인 것 같습니다. 어, 독일의 클리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파인텍 굴뚝 농성장에 연대차에 오셔서, 합창해 주셨던 모습, 맞아요. 그 4.16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위로가 필요한 곳들을 가셔서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데, 또 연대가 필요한 곳들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본인들의 아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회적 이슈에 손을 잡아주는 함께하는 모습에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현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 정부 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많겠죠. 네, 음,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 빨리 종식시키는 게 최선이 음, 아닐까 싶고, 다만 국민들, 시민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죠. 감사한 마음은 우선은 먼저이고, 네, 10년 동안 계속 변치 않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고, 그럼에도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결과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장서서 해왔다면 지금까지 물론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시민분들의 어, 다수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세월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관심일 거고, 관심을 끄지 않고 계속 궁금해하는 것.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법적인 면에서나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번뜩번뜩 생각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되게 많을 건데 전문가들도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각 분야에서 네, 어떻게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는 너무 이렇게 국가를 향한 어떤 이게 좁은 의미의 우리 가족이 세월의 가족이 바라보는 좁은 의미의 진상규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삶과 직결돼 있는 그런 거니까 예전과 다른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라도 이 문제에 좀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상규명이 그 유가족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정말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네. 저희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사고가 있었고, 참사가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지만이 앞으로 있을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건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족, 아까 말씀하신 작은 범위의 유가족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창현이 어머니께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호성이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호성이 어머님, 정부자님, 네,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늦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저희 10주기 추모식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신호성 엄마 정부자입니다. 또, 또 10주기 됐다고 저희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흔적 잘 봤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호성이, 호성이에 대한 기억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흔적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머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흔적 찍으면서, 처음에 찍으면서, 괜히 했네? 너무 힘들다. 저거 너 너무 오픈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이렇게 자세하게 오픈을 해야 되나? 그래서 또 흔적 우리 한명희 감독님하고 또 연출 감독님이 찍는 걸 보면 또 너무 힘들어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섬세하게 나가는 부분에서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창현이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던 질문이지만 생활이 오픈이 되고 또 현재 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것도 오픈이 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오픈이 돼야 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흔적이라는 다큐에, 호성이를 남겨주셔서 저희가 함께 또 기억하고 볼 수 있어서 저희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흔적을 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직 우리 호성이 사망 신고는 여전히 안 하신 상태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핸드폰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성이한테 가끔 문자 보내시나요? 네, 문자는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직 뭐, 애들의 억울함을 밝힌 것도 정확하게, 아이들 희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 싶어, 사랑해, 미안해, 처음에 그런 말도 지금은 너무 내 마음 편하자고 얘기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다고 아이들 지금 다 친구들끼리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추모공원이 완성돼서 아이들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아서, 갈수록 아이한테 할 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호성이한테 물론 대답이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수시로 호성이와 이야기를 나누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웬, 가끔 가다가, 그런 말은 내가 올릴 수 있으나, 그렇게 뭐 자주 얘한테 문자를 하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자신 있게 얘한테 그렇게 자주 문자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럴 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그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부지가 그냥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단지 그 푯말 하나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안 좋았는데 아이들을 빨리 이쪽으로 함께 데리고 와야 하는데 생각이. 현재 생명안전공원 건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생명안전기본법 추진은 어떻게 진전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안전공원은 원래대로라면은 올해 4월 달에 다 완공되어서 10주기 기억식을 생명안전공원에서 한다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 이제 IF 터지고 나서, 아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후부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 이게 자꾸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게 자꾸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네, 건축을 잠깐만 자꾸 줄이는 절차를 이번까지 3번을 거쳤습니다. 네, 3번을 걸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건축이 좀 거의 한 40%가 좀 줄었다고 보면 돼요. 네, 20%에서 40%가 지금 줄여서 다시 건축을 좀 줄이는 지금은 단계에 있고요. 안산시는 올해 이제 10월 달에 공사를 하겠다, 착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 계획대로 좀 올해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은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지금은 안산시에 조금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안산시도 얼마나 힘들겠냐.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시민들께 안산시에 좀 전화해서 격려의 전화를 좀 해달라. 좀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지금 어디 간담회를 가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얼마나 힘들겠냐. 생명안전공원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 데려오고 안산이 생명의 도시, 안전의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안산시 그 부처에 조금 전화를 해서 좀 자신감을 좀 믿도록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좀 시민분들이 좀 한두 명씩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 돼야 될 텐데요. 애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짓말쟁이 엄마가 좀 되어 있어서 참 네, 답답한 좀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네, 또 여기 참석하신 뭐 4.16 해외연대를 비롯해서 네, 샌프란시스코 공감이던 우리 그 미시건 세사모도 할 일이 생겼네요. 네, 그거 네. 해주시면 네, 6월 달, 네, 안산시에 저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네, 할 일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네. 안산시 홈피라든가 안산시에 또 게시물에 들어가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 있나 봐요. 생명안전공원에 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결과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게 이제 댓글을 달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글이라든가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제 전화를 시장자실이라든가 이제 전화를 해서 그 부처 담당 부처라든가 전화를 해서 관심의 전화, 격려의 전화를 조금 돌려주십사. 네, 지금은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안산시가 전화를 하면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은 또 전화하신 분들이 할 말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대로만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예. 그런 거로 좀 부탁을 드리고 생명안전공원 기본법을 해달라고 하셨죠? 네. 예, 생명안전기본법은 저는 처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참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대단한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막 이게 안전법, 무슨 법을 자꾸 만들어줘서 이 생명안전기본법도 하나의 그 법 중에 하나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법만 이렇게 시행도 되지 않고 무조건 법만 만들어가지고 뭐하지?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족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 시행되지도 않고 어쩔 때는 또 만들어진다 해도 그게 도대체 과연 무슨 법이야? 라고 이렇게 평범한 이 엄마로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런 피해자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런 기본법이구나. 우리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구나라는 게, 일단은 제가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나? 생명안전기본법을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거 전혀 아니에요. 뭐 누구나,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들가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그 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세월호 참사 바로 터지고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외쳤을 때 그 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발생을 또 했고 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법대로만 그렇게 적용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또 똑같은 반복된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법만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법이 뭐 100%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피해자가 우리처럼 똑같은 절차를 저렇게 호소하면서 다니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안전기본법 꼭 이렇게 발의돼야 된다. 근데 아직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서 또 해결도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건지, 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예, 현실 속에서 좀 살고 있어요. 예, 이것도 참 답답하고, 예, 그래요. 네, 생명안전기본법은 아까도 저희가 상현 어머님하고 잠깐 말을 했지만 이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거든요. 언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전을 기본적으로 안전한 국가에서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 이것을 마치 그 유가족들이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제인 것처럼,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사실은 이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근데 마치 어떤 유가족들의 과제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이, 네, 몹시 답답한데요. 네. 그 생명안전공원에 이제 반대 여론들이 있었었어요. 그 여론들은 얼추 정리가 되었는지 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김민영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리가 된 상태인 건가요? 조금 숨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아예 뭐, 근데 지금 지금 한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뭐 이제 마을 약간,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서 우리 순례길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약간 그런 음성이 들려서 거기를 쫓아가 봤더니, 그거 조금 약간 말이 나오다가 마이크 좀 들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전보다는 선거 때보다는 좀 많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 지금 아마 감옥을 또 다시 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위에도 들어가서 뭐 또 신발을 던지고 이렇게 그냥 물품을 부시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벌금이라든가 소문에는 약간 좀 그렇고 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제일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차량 뭐 그렇게 다니고 그런 것은 지금 시점 많이 돌아다녀야 될 시점인데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억실 때 또 어떻게 나올지도 또 봐야 되는 또 사항이고, 반대 여론은 생명안전공원이 다 건립된 후에도 약간 그것을 아이들의 공간을 가지고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명안정을 다 건립하는데 후에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 긍정적인 그 모습을 좀 보이려고 지역을 좀 많이 좀 다니고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수밖에라고 하고, 지금은 선거의, 이게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거 좀 바뀌겠구나.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구나. 약간 좀 그런 면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딜레이 할 수 있게 계속 이게 좀 끌을 수 있지 않을까. 유가족들이 지칠 정도로. 또 그런 면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아마 그래서 그런 절차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끄는 거죠. 이 사업을. 아이고. 예, 예. 지금 그 절차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게 행정적인 절차 계속 디자인 또 줄이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지쳐가지고 아유 됐다 이제 그 소리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은 진짜 저는 들어갔다는 느낌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조금 뭐랄까요? 뭔가가 터져버릴 것 같은 조용한 지금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좋은 방향으로 터지면 좋겠네요. 좋은 방향으로 터졌는데 네.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가족들하고 좀 친해져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고,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추모공원이 현실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추모공원은 내가 상상하는 추모공원은 틀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하니까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가족들하고 친해졌으니 저걸 함부로 대놓고 반대를 못 할 것 같아. 이제 만들어지면 그럼 좋을 것 같아. 또 하는 거 있고. 그때 추모공원에 공항시설이 들어온 것은 이건 아니지 않아? 따뜻거리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끝없이 해야죠. 네. 네. 하루빨리 어쨌든 시작이 되어서 완공까지 빨리 네. 이루어져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곳에서 어, 모여서 서로 그나마도 그렇게 모이는 것이 어머님들에게 또 위로가 조금이라도 되지 그럼요. 않을까, 네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바스찬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총선 중인데, 전반적인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혹시 바뀌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호성이 어머님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괜찮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어떤 분위기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혹시 그 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번 선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사실 외아빠가 이번에는 조금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심란하고 싶다. 너무 시달렸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근데,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네, 계속 예, 외면당하고 예, 이루어지는 거는 애면당하고. 없고. 또 새로운 사람, 안산이 아예, 또 조금 일을 하실 만한 분도 이번에 공청을 못 받아서 또 그런 상황이고,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또 있는 후보로 또 나왔고, 도대체 이게 왜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유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유가족이 이렇게 이런 사정을 하고 다녀야 돼? 막 이런 게 너무나 짜증이 나서 이게 도대체가 필요한가? 아, 정말 해야 되나?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하겠죠. 네. 근데 너무 실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머릿속에서는 또 해야 된대요. 마음은 짜증나고 안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또 그쪽이 그래도 150석은 나와야 되고 합쳐서 200석은 또 돼야 되지 않나.
또 실망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 또 만들어야지. 또 머리로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예. 또 뭐 기회를 한번 주고 요건 할 때 하더라도 기회를 한번 주고 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또 그분들도 저는 그동안에 마음의 아리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뭐 아프지만 또 다시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그 답답함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답답함과 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아, 싶은 마음에 저도 사실 여기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 이번에 엄청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네, 이렇게 네. 고민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고민을 하게 만드나요? 그 사람들은. 네. 고민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에게도 예 그런 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창현이 어머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우리 호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까요? 호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호성이 이름은 호성이가 태어나고 우리 저 집 앞에 조그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장명소? 예. 네네.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 가다 보면은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아이 태어난 시랑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지었죠. 음. 예, 이제 처음에 두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호열이, 호성이. 그래서 호성이가 부르기가 좋다. 그래서 이제 호성이로 결정을 했죠. 예, 엄마 아빠가 지어준 게 아니라 조그만 소령의 돈을 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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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성이가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긴 하겠는데요. 호성이가 지금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해 줄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해 주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호성이는 성격이 엄마 힘들면 그만해. 음. 엄마 힘들면 그만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바로 책상에서 먹고 있어서 음. 항상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우 아들 막 그러면 엄마 힘들면 안 해줘도 돼. 내가 참을게. 예. 그럼 해줘야지 이제 다 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은데 엄마 힘들어도 힘내줘. 엄마 힘들어도 음. 속상해.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보채는 게 아니라 엄마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먼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 힘들까 봐 그만해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힘 안 들어 괜찮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예, 잘 버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창현 어머니 또 우리 호성 어머니 두 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두 분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10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현 어머니. 네, 각 지역 시간이 다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주기라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행사,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또 각 지역에서 행사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초집중되는 거죠. 10주기 되면서 4월이 근데 4월이 지난 이후에 10주기가 지난 이후에가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똑같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저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찾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찾아갈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강 잘 챙길 테니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서 자주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성 어머니. 일단은 10년 동안 저희들 곁에 벌써 또 10년이 되었어요. 네, 10년 동안 저희 곁에서 한결같이 목소리 내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힘을 받아 또 그동안 해온 것처럼 또 1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이제는 앞만 보고 이렇게 막 달렸어요. 근데 좀 옆도 보고 뒤도 좀 돌아보고 같이 조금 가는 그런 또 10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 같이 우리 함께하는 또 시민분들이 또 너무 상처받고 아프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들 옆에서 가족들만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이제 이 사랑을 또 받았으니 또 소외된 또 시민분들도 또 같이 보고 또 같이 가는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또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또 한 발 한 발 내들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한 사회이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근데 10년 전에 네. 저희가 네,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면서 그것에 대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어떤 절실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또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10년처럼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과 그다음에 함께 그 세월호를 잊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겠습니다. 네, 옆도 보시면 저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뒤를 돌아보시면 저희들이 또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면서 저희에게서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힘이라도 받으셔서 앞으로 전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10주기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인증샷을 한번 찍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희경님, 저희 인증샷 찍으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찍습니다. 그럼, 네, 하나, 둘, 셋. 세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두 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분들도 찍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시간대가 너무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남아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실추된 명예들이 훼손된 명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1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주기 추모식 또 흔적 영화 상영 그다음에 간담회까지 2시간이 넘는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의 마음이 앞으로 10년이 또 그 뒤에 10년이 되더라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 10주기 온라인 추모식은 4.16 해외연대, 그다음에 미시건 335, 샌프란시스코 공감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현 어머니,
호성 어머니 무조건 건강하셔야 하고요. 네, 무조건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